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서리풀 저자특강 사마천 위대한 역사가 사마천의 사기 번역서 가운데 세가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자 나온 김영수입니다. 지난 10년 전부터 사마천의 사기 총 52만 6,500자에 이르는 3,000년 방대한 통사를 우리말로 우리걸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사마천이라는 역사학자는요, 지금으로부터 약 2,100여 년 전에 태어난 위대한 역사가입니다. 중국 역사상 최초로 역사서다운 역사책을 남긴 위대한 역사가로 평가를 받고 있고, 사마천 고향마을 분들은 사마천을 역사학의 성인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공부를 할 때 원래 역사 교육학을 공부를 했고, 석사 들어가서는 한국사를 전공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석박사 공부를 하면서 사기라고 하는 역사책을 접하게 됐는데요. 그 인연은 조선열전이라고 하는 사기의 130편 가운데 한 편 때문에 전공을 바꾸게 됐습니다. 기이한 사연이죠.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 제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은 사마천 130편 가운데, 사기 130편 가운데 제 115편, 115번째 조선열전이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과서에서도 가르치질 않고 있고요. 해방 이후에 한국 고대사 문제가 늘 논쟁이 벌어질 때마다 가장 중요한 기록인 이 조선열전의 의미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학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아마 일제가 식민사학을 통해 가지고 일부러 감춰놓은 그런 프레임에 걸려든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사기를 공부하다가 제가 조선열전이라고 하는 한 편을 보면서 이 조선열전이 고조선 멸망사 기록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기록이 중요성이 그렇게 부각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열전을 공부하고 조선열전을 남긴 사마천이 어떤 역사학자이고 또 사기는 어떤 책인가를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하다가 속된 말로 빠져버린 겁니다. 우물속에 풍덩 빠졌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공부하면은 우물속에서 빠져나올 줄 알았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물이 아니고 바다였습니다. 그래서 30여 년 동안 지금 현재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고 헤엄을 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1996년부터 중국을 탐방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사마천이라는 역사학자는 역사책을 남기기 위해서 현재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한 10차례 가까이 역사 탐방을 한 걸로 현재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 7차례는 아주 큰 여행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20살 때 아버지의 권유로 하게 된 여행은요, 2년 내지 3년에 걸친 아주 대단한 여행이었습니다. 역사라는 학문은 시간과 공간의 학문입니다. 시간은 초월할 수 없지만은 공간은 남아있는 유적이 있다면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그렇게 해서 그 공간이 가져다 주는 의미까지 다 포함해서 연구해야 되는 것이 역사입니다. 놀랍게도 사마천이라는 역사가는 2100여 년 전에 20살 나이에 2년에서 3년간에 걸쳐가지고 오늘날 우리 남북한 땅덩어리의 약 15배 정도 되는 300만 제곱킬로미터나 되는 한 나라 땅에 남아있는 사마천 당대로부터 약 3,000여 년 전의 유적지부터 시작해서 사마천 당대의 역사 유적까지. 사마천 당대의 역사 유적은 어떤 유적들이냐 그러면 한 나라를 건국한 한고조 유방의 고향까지 사마천이 직접 찾아가서 젊었을 때 한나라 고조 유방이 잘 가던 술집 2군데까지 탐방할 만큼 사마천의 현장 탐방 정신은 아주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저도 96년부터 중국을 꼭 일일이 중국을 탐방해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96년에 처음 중국을 탐방을 했고요. 97년에 IMF 때문에 잠깐 멈춰졌다가 98년도 마침내 제가 꿈에도 그리던 사마천 고향을 처음 탐방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로 사마천 고향하고도 인연이 맺어져서 지금까지 한 30여 차례 사마천 고향을 방문했고요. 2007년도에는 사마천 고향으로부터 명예 촌민증까지 받는 아주 명예로운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3월 마지막 주 토요일이 되면은 사마천 제사를 지냅니다. 2010년부터 사마천 제사가 국가 제사로 승격이 됐는데요. 그 전까지는 민간 제사였습니다. 사마천 후손들과 사마천 고향 마을 사람들이 마치 축하하듯이 잔치를 벌이듯이 사마천 제사를 지냈었는데요. 2010년부터 사마천 제사가 국가 제사로 승격이 됐고, 이 사마천 제사는 중국의 3대 제사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공자에 대한 제사, 그다음에 중국인들이 자기네들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우리로 얘기하면 당군 할아버지와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누르왕자 황자를 써서 황제라고 부르는 황제에 대한 제사, 그리고 사마천 제사를 중국에서는 3대 제사로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가 2010년부터 국가제사로 승격이 되면서 저는 민간제사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마천 제사를 빠지지 않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제가 부득이하게 빠졌습니다만은 사마천 제사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사마천 고향을 한번 다녀오고 난 다음에 기고만장해서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사마천 고향을 방문한 사람이다. 내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마천 고향을 다녀왔다. 그리고 어느 책을 내고 난 다음에 쉽게 얘기하면 목에 힘이 들어간 거죠. 최초의 사마천 사기에 관한 책도 냈겠다. 사마천 고향도 다녀왔겠다. 그런데 6월 달에 책을 내고 난 다음에요. 그해 여름에 출판사의 권유로 독자들과 함께 사마천 고향 마을을 두 번째로 방문을 하게 됩니다. 99년도 여름 사마천 고향 두 번째 방문이 제 인생에 아주 엄청난 충격을 줍니다. 99년 여름에 사실 사마천 고향 마을은 서안에서 섬서성의 성회인 시안에서 동북쪽으로 약 200여 킬로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촌마을입니다. 시골 마을입니다. 아주 깡시골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한 3만쯤 되는 군 정도밖에 되지 않는 곳인데, 이 고향 마을에 사실 이쪽 지역은 비가 잘 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99년 고해에 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사마천 사당하고 무덤으로 들어가는 길이 끊어지는 바람에 사마천 고향 마을 입구에서 차를 내려서 몇 킬로를 걸어서 사당하고 무덤을 찾아야 되는 그런 아주 기이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일이. 근데 길을 제가 잘 모르니까 부랴부랴 사람을 불러서 고향 마을에 계시는 촌장님 한 분을 모셔가지고 길을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촌장님이 놀랍게도 저하고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그러면, 나 사마천 17대 손 동영령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때 제가 받은 충격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마천은 2100년, 100여 년 전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기원전 145년에 태어나셨거든요. 그런데 17대 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세대 보통 30년으로 저희가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17대 하면 500년 좀 넘는 거거든요. 조선시대 때에 해당된다는 얘기죠. 500년 좀 넘으면. 그런데 사마천은 2100년 전뿐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첫 번째 충격이었고요. 두 번째는 사마천 후손이라고 하시는데 성을 동영령이다. 동씨라는 겁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현장에 가보지 않으면, 현지에 가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부분들을 제가 경험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고향 마을로 걸어 들어가는 곳곳이 사마천하고 관계되어 있는 전설과 유적들이었습니다. 그때 받은 충격 때문에 저는 99년도 두 번째 사마천 고향을 방문하고 돌아와서 공부를 다시 합니다. 지금까지 했던 공부가 다 수박 겉핥기, 하려는 정도가 아니라 수박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를 만큼 정말 장님 문고리 만지는 식의 공부를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99년 여름의 충격 때문에 제가 그해 돌아와서 사마천 사기에 대한 공부를 다시 합니다.
그리고는 2, 3년 뒤에 4, 5년 뒤에 대학 교수도 그 당시 제가 99년도 처음 교수가 됐는데요. 교수직도 그만두고 사마천 사기 연구에 몰두를 하게 됐습니다. 99년도 당시에 제가 사마천 고향에 가서 촌장님을 비롯해서 사마천 후손들을 만났고요. 지금 보고 있는 이 아이들 사진들이 모두 사마천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그 이후에 일반 독자분들을 모시고 사마천 고향을 계속해서 방문했을 때 사진들입니다. 이 사진들은 사마천 민간제사, 이 마지막 민간제사 때입니다. 왼쪽 사진이. 민간제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뒤에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사마천 후손들하고 사마천 마을에 살고 있는 동네 분들이고 앞에 앉아 있는 어린아이들은 전부 다 사마천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윗사진은 국가제사로 승격되고 난 다음에 2015년에 아주 엄청난 규모로 치러지고 있는 국가제사의 모습이고요. 아래쪽 사진은 사마천 민간제사로서 마지막 제사 때 제가 참석했던 제 모습입니다. 현재 저는 사기 완역을 모두 12건 정도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는데 10년 만에 이제 4건이 나온 셈입니다. 앞으로 이 장정이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제 완역본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직접 남아있는 현장을 다 중국 전역을 다니면서 일일이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기존의 완역본 나와 있고요. 또 기존의 번역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열전 같은 경우는 사기의 백미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열전을 번역을 했습니다. 제 번역본하고 그 기존의 번역본들하고의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기존의 번역본들은 공부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 다 번역하신 분들이 중문과 아니면 이제 한문을 공부하신 분들입니다. 실제로 역사를 전공한 분이 사기 원역을 한 완역본이나 번역본은 현재로서 찾아보기 힘듭니다. 사마천은 물론 사마천 사기가 역사서이기도 하고 문학서이기도 합니다. 또 문학서이기도 하고 역사서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사기의 문체 자체가, 문장 자체가 문학적 필치가 농후하기 때문에 후대 평론가들이 역사적 문학서요, 문학적 역사서라고는 아주 명예로운 호칭을 붙여줬기 때문에 문학을 연구하거나 전공하시는 분이 번역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기본은 사기는 역사서 아닙니까? 그래서 역사가가 한번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이 번역서를 남기는 것도 좋겠다라고 하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사실은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10년 동안 4권밖에 내지 못하는 아주 게으른 장정이 현재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마천이 20살 무렵에 천하를 주유를 했지 않습니까? 현장을 탐방을 했다는 얘기죠. 사기 곳곳에 현장이 아니고서 현장에 가보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장면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유방을 도와가지고 천하를 통일하는데 항우를 물리치고 천하를 통일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서한 삼걸 가운데 한 사람인 한신이라는 사람이 젊은 날 다리를 건너가다가 어린 백정들하고 시비가 붙어가지고 싸움이 붙게 됩니다. 한신이 싸우기 싫다고 하니까 이 젊은이들이 그러면은 우리들 가랭이 밑을 기어가라 라고 하는 그런 치욕을 주죠. 한신이 그 젊은 백정 가랭이 밑을 기어가는 수모를 견딥니다. 이게 유명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과하지욕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로 남아 있습니다. 가랭이 밑을 기는 치욕이라는 거죠. 사마천이 한신의 고향을 가가지고 직접 탐방하고 탐문해서 얻은 자료입니다. 현장이 아니고서야 도저히 느낄 수 없는 아주 생생한 현장감들이 사마천 사기 곳곳에 살아서 숨쉬고 있기 때문에 사기를 번역하는 제 입장에서는 이 현장 정신을 어떤 식으로든지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현장 정신을 되살리자 그런 취지에서 98년도 사마천 고향을 처음 방문한 이래로 지금까지 정확하게 제가 횟수는 세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지난 2년 동안 중국을 다닌 횟수가 150차례가 이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제 완역본에는 일일이 현장에 가서 찍은 사진들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변명삼아 핑계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서 작업이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죠? 제가 본기 첫 번째 권을 번역하기 위해서 42일을 다녔습니다. 본기는 모두 12편입니다. 주로 제왕들에 대한 기록이거든요. 이 12편의 기록을 번역하기 위해서 42일 동안 중국을 거의 전역을 다녔고 하루에 461km씩 보니까 평균적으로 다녔더라고요. 2만 km가 넘는 그런 답사를 했고요. 세가 답사도 그 이후에 했고요. 열전 답사까지 합치면은 아마 지구를 아마 수십 바퀴 돌고도 남을 만한 거리를 여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 때는 왜 내가 이걸 시작했지라고 하는 그런 후회도 많이 하긴 합니다만은 지난 30몇 년 동안 사마천과 사기가 저한테 준 선물에 비한다 그러면 뭐 이 정도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열심히 현장을 탐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기에 대해서 좀 아시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마천의 사기는 모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0편으로 이루어져 있고 글자 수로 52만 6,500자입니다. 제가 글자 수를 세어본 게 아닙니다. 놀랍게도 2100여 년 전에 사마천이라는 역사학자가 사기를 완성해 놓고 사기 제일 마지막 편인 제130편 태사공 자서라고 하는 마지막 편에다가 놀랍게도 자기 책의 글자 수를 밝힙니다. 내 책의 글자 수는 130편 52만 6,500자다. 지금까지는 이 글자 수에 별로 주목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왜 사마천이 글자 수를 밝혔을까? 몇 년 전에 제가 국제학술대회에서 사마천이 글자 수를 밝힌 이유에 대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알면 사마천이 글자 수를 밝힌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훗날 누군가가 당신 책에 손을 댈 가능성을 염두에 둔 예견력이다. 예지에서 나왔다. 그리고 실제로 놀랍게도 지금 통용되고 있는 사기 판본의 글자 수는 55만 자가 좀 넘습니다. 만약에 사마천이 글자 수를 밝히지 않았으면은 지금 55만 자가 넘는 이 글자 수가 이 55만 자가 모두 사마천의 문장이거나 아니면 의심이 가더라도 밝혀낼 방법이 없는 거죠. 52만 6,500자가 던지는 메시지는 훗날 누군가가 사마천의 사기에다가 손을 드러내거나 더하거나 약 3만 자 가까이가 현재 전문가들은 더한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약 1만 자 가까이가 떨어져 나간 걸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두 사마천이 태사공 자서라고 하는 서문에서 자기 책의 글자 수를 밝혀 놓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럼 왜 사마천이 누군가가 손댈 가능성을 염두에 뒀을까요? 사기라는 역사책의 내용이 여러 사람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어줄 내용들이 많다는 겁니다. 특히 권력을 쥔 권력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어줄 비판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마천의 사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도 많았고 특히 사마천이 황제들을 비판한 대목에 관해서는 황제편에 서 있던 어영 역사학자들이 늘 사마천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근거로 삼게 됐습니다. 사마천의 내용이 그만큼 사기의 내용이 그만큼 비판 정신에 충만해 있다는 거죠. 아무튼요. 사기는 이렇게 130편 52만 6,500자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체제는 모두 5체제입니다. 본기 12편이요. 본기는 주로 제왕들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마천은 12편의 제왕들의 기록 속에 제왕이 되지 못한 두 사람의 기록을 본기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게 항우라는 인물이고 또 한 사람은 더 놀랍게도 유방의 부인이었던 여태오라고 하는 여성을 본기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마천이 2000년 넘게 수구적인 보수 역사학자들한테 엄청난 비난에 시달렸습니다. 즉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을 본기에다 집어넣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뭐냐 그러면요. 사마천은 원래
봉기라고 하는 체제를 만들면서 봉기에 들어갈 사람의 자격을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천하대세를 움직인 천하대세를 주도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실패한 영웅이 되었든 항우가 되었든 실제로 권력을 휘둘렀던 여태호가 됐든 간에 봉기에 들어갈 자격이 충분하다고 본 것이죠. 대단히 진보적인 사관입니다. 그런데 후대의 역사학자들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바뀌어가지고 수구적으로 바뀌어서요. 봉기에는 전부 다 제왕들만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을 거꾸로 세웁니다. 사마천은 그런 원칙을 세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사기가 다른 역사책들과 구별되는 남다른 부분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런 역사관의 차이점입니다. 대단히 진보적인 거죠. 실패한 영웅이 됐든 또는 여성이 됐든 간에 실제로 천하의 대세를 움직인 주도권을 행사한 사람이면 봉기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사마천이 보여준 것이고요. 이 봉기 12편이고요. 역사는 시간과 공간의 학문입니다. 그래서 사마천은 역사서로서는 최초로 표를 만들어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여러분 역사 공부할 때 되면은 연표 놓고 공부하지 않습니까? 몇 년대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연표를 뒤져가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건 기본이 됐습니다. 근데 적어도 그전에는 사마천 당대만 해도 그런 인식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사마천이 놀랍게도 연표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기록이 상세하지 않은 것은 큰 단위로, 조금 더 상세해지면은 세대 단위로, 좀 더 상세해지면은 1년 단위로, 좀 더 상세해지면은 한 달 단위로, 더 상세해지면은 날짜 단위로 해가지고 표라는 걸 만듭니다. 모두 10편의 표를 만들었고요. 8편의 서라는 게 있습니다. 서는 국가 제도와 문물에 관한 전문적인 논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기 130편 가운데서는 제일 어려운 쪽에 속합니다. 국가 제도와 문물, 국가를 전체적으로 운행하고 움직이는데 뭐가 필요하냐, 법이 필요하냐, 달력이 필요하냐, 천문학이 필요하냐, 또는 군사가 필요하냐, 이런 부분들에 관한 전문적인 논문이 8편에 서로 써져있고요. 세가는 본기에 나오는 즉 천하 대세를 주도했던 이 주인공을 보좌했던 인물들입니다. 보좌해가지고 천하 대세를 함께 움직였던 그런 주도권을 행사했던 인물들을 세가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약 30편의 편으로 편제해가지고 나눴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130편의 절반이 넘는 70편에 해당되는 열전입니다. 이 열전 속에는 수많은 보통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열전에는. 오늘날은 신분상으로 굉장히 높은 신분에 속합니다만은 옛날에는 천하게 여겼던 의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쟁이, 그 다음 코미디언들까지 기록이 있고요. 더 놀랍게는 오늘날로 얘기하자면은 조직폭력배 두목들의 기록인 유협열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때 이 사마천이 기록한 유협들은 나쁜 짓을 하는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조직폭력배들이 아니라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법 바깥에서 치해법권 지대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마천 당대에 오게 되면 이런 유협들이 전부 다 국가의 법에 의해 가지고 제거당합니다. 전부 다 잡혀가지고 전부 다 극형에 사형당하는 그런 모습을 사마천이 목격을 하면서 이들이 법 바깥에 있으면서 사실 법의 한계라는 게 무엇인가라는 것을 깊이 있게 고민하게 만들어주고 법에 의해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을 법 바깥에서 보호해줬던 치해법권 지대에 이런 정의로운 사람들의 기록을 유협열전이라고 하는 열전 속에 남겨놨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은 법이라는 것은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보호하기는커녕 법 때문에 오히려 더 피해를 입고 법 때문에 희생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사마천 당대에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마천이 도대체 법의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치해법권지대에 살았던 이런 유협 같은 사람을 기록에 남겨놓습니다. 대단히 반골 기질이 강했던 그런 역사였습니다. 또 놀랍게도 이 열전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 그러면요. 테러리스트들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즉 중요한 요인을 암살하려고 했던 자객 열전입니다. 자객은 아시죠? 그죠? 누군가를 죽이려고 했던 자객들에 관한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 밖에도
별하별 직업들의 사람들이 이 안에 남아 있고요. 또 천하게 천시받았던 상인들에 대한 기록인 화식열전이라고 하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중국 역사상 가장 부를 누렸던, 크게 자기의 노력으로 치부했던 큰 부자들 30여 명을 화식열전을 통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록들이 열전 70권입니다. 그래서 누가 되었든 간에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고 세상의 공명을 드러냈고 자기의 행적을 남겨놓은 사람이면 사무처럼 누구나 다 기록한다 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열전 70편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사마천 사기는 봉기, 표, 서, 세가, 열전 5체제로 이루어져 있대 이 체제가 모두 다 유기적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쉽게 말씀을 드리면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130권 전체가. 체제는 5체제이긴 합니다만은 그 내용을 파고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봉기에 나왔던 내용들이 세가에도 나오고요. 표에도 나오고 서에도 나오고 열전에도 나옵니다. 다 네트워크로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천 사기에 붙은 별칭이 뭐냐 그러면 난서입니다. 어려운 책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엔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제가 붙인 이야기는 체제와 정신의 완벽한 결합이다.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요, 사마천 사기는요, 인간을 다루는 책입니다. 사마천 사기 130편 가운데 84%인 112편이 사람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그 사람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다 이런 기록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내면의 정신세계까지 파고들어서 인간의 본질까지 아주 깊이 있게 통찰한 책입니다. 그래서 사마천 사기에 붙은 또 하나의 별명이 뭐냐, 인간학의 교과서다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마천 사기를 도전해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미리 앞서서 사마천 사기에 관한 안내책자들을 좀 보신 다음에 좋아하시는 관심이 있는 분야 쪽으로 먼저 접해서 좀 더 어려운 단계로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고, 예를 들어서 기업을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화식열전을 먼저 읽으시면 됩니다. 옛날에 부자들이 어떻게 치부했는가라는 치부의 방법이고 또 그 부자들이 돈을 어떻게 썼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경제적인 부분들은 여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사마천의 이 화식열전 때문에 2000년 동안 어마어마한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왜? 중국이나 우리나라는 왕조체제를 수천 년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왕조체제를 움직여 나가는 국가의 통치 이데올로기가 유교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유교는 경제관념이 오늘날하고 다르죠. 돈 얘기하면 굉장히 천하게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돈 얘기하면 아버지나 할아버지한테 점잖지 못하게 돈 얘기한다고. 돈 얘기를 못하게 했습니다. 굉장히 이중적이죠. 위선적이죠. 중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가가 유교화되면서 국교화되면서 경제가 천시당합니다. 상인도 천시당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사마천이 화식열전을 통해 가지고 부자들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통 보수적인 역사학자들은 이걸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화식열전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심지어 왕약허라고 하는 금나라 때 학자는요, 사마천이 화식열전을 썼다고 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죽여도 시원찮다. 그렇게 극언을 퍼부을 만큼 이 화식열전이 저주받은 그런 한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화식열전을 읽지 않고 사마천 사기를 읽었다고 얘기하지 마라 라고 얘기할 만큼 130편 가운데서도 최고의 명편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기 130편 가운데에서 영웅에 대해서 한번 읽고 싶다. 그러면 항우봉기를 읽으시면 됩니다. 항우가 왜 성공하고 실패했는가, 이 영웅이. 그 다음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깊이 있게 읽고 싶다. 그러면은 고조봉기, 항우하고 싸웠던 건달 출신으로서 단 7년 만에 황제가 된 유방이라는 사람이 어떤 리더십을 발휘했는가라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읽고 싶으면 고조봉기를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자 관심 분야에 따라 가지고 사실 좋아하는 분야를 먼저 읽으신 다음에 그 깊이를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맛보신 다음에 다른 쪽 편으로 하나둘씩 관심을 옮겨가면은 사기 완독에 성공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낸 책들이 거의 대부분 다 뭐 700쪽, 뭐 600쪽 이렇게 되니까 특히 완역본은 대부분 다 600쪽, 700쪽입니다. 그러니까 대개 읽으려고 도전을 하시다가 대부분 다 실패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웃으면서 굳이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한번 읽어보려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냐? 불면증 있으신 분들만 처음부터 도전을 해보시라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어렵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마천이 뭐 왜 이 책을 이렇게 어렵게 썼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또 다른 강의 주제이니까 나중에 또 말씀을 기회가 있으면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은요. 이런 사마천과 사기를 왜 읽고 알고 읽어야 되는가라는 필요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사 공부를 위한 필독서입니다. 사마천 사기는 중국 역사책 24사 내지 25사라고 하는 중국의 정사라고 합니다. 정사 24종류 내지 25종류 가운데 첫 번째 책입니다. 그래서 사기, 한서, 후한서, 삼국지 이런 식으로 쭉 청나라 역사 때까지 이어집니다. 중국은 한 왕조가 건립되면은 그전 왕조의 역사를 정리하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나라가 건국이 되면은 그전 왕조였던 수나라 역사책을 편집을 하는 겁니다. 편찬을 하는 겁니다. 수서라는 게 나오죠. 그렇게 해서 왕조들이 각 지난 왕조들의 역사책을 국가가 주도해가지고 편찬을 하다 보니까 관찬사서라는 게 나오게 됐고 이것을 정사라고 불렀습니다. 발을 정자 정사입니다. 사마천 사기는 사실은 국가가 주도해가지고 편찬한 관찬사서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왜 정사의 첫 번째로 사기를 꼽느냐? 나머지 다른 책들이 모두 다 사마천이 창안한 아까 5체제 말씀드렸죠. 본기, 표, 서, 세가, 열전. 이 5체제를 줄여가지고 본기의 기자들 따고 열전의 전자를 따서 기전체라고 합니다. 기전체. 교과서에서 배우셨을 겁니다. 이 기전체 역사 소설 체제를 창안한 사람이 바로 사마천이고 사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이후의 관찬사서들은 모두 다 기전체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어도 사마천에는 역사학자의 사관이 맞지 않아도 저 책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도 너무 뛰어난 겁니다. 체제도 뛰어나고 소설 방식도 뛰어나고 하다 보니까 인정을 하지 않을래 않을 수 없는 그런 역사책입니다. 그래서 정사의 첫 번째 책으로 사마천 사기를 꼽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정사들은요 단대사입니다. 한 왕조만 다루거나 수서 또는 뭐 구당서, 신당서 이렇게 한 왕조만 다루는 책인데 많아야 뭐 삼국지 해가지고 세 나라를 다루고 있는 역사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마천 사기는 3000년을 다루고 있는 통사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중국 역사를 뭉뚱그려가지고 5000년이라고 본다 그러면은 전반부 3000년은 사마천 사기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기록으로 남은 역사책으로는. 그러니까 중국사를 공부하려면 사기를 읽지 않고는 중국사를 공부할 수 없다라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중국과 중국인을 이해하기 위한 최고의 역사책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중국사의 출발부터 시작해가지고 3000년을 다루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본질을 통찰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인이 중국인답게 형성되는 그 시기의 모습들을 사기를 통해서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중국 사람들의 심리 상태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책이 사기라는 역사책이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그 안에는 중국인의 특징이나 특질이나 기질뿐만 아니라 인간의 본질까지도 통찰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본질을 통찰하고 있는 인간에게 교과서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충분히 알고 읽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남기고 갈 것인가라고 하는 생사관은 늘 우리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나이가 들면 들어갈수록 내가 처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죽어야 될 것인가를 고민을 합니다.
사마천은 생사의 기로에서 어마어마한 결단을 내렸던 사람입니다. 47살에 황제에게 밑보여가지고 옥에 갇히고 48살에 반역죄에 몰려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역사책을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마천이 역사책을 완성하기 위해서 49살의 나이로 사형수가 사형을 면할 수 있는 사형보다도 더 치욕스럽다고 하는 자기 자신의 성기를 자르는 궁형을 자청하고 살아남아서 역사책을 완성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어야 될 것인가라는 이야기가 사기책에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사마천은 사기를 완성하고 난 다음에 친구 이만에게 보낸 편지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는다. 하지만 어떤 죽음은 태산보다도 무겁고 어떤 죽음은 새털보다 가볍다. 죽음을 사용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다. 라는 아주 유명한 명언을 남깁니다. 태산보다도 무거운 죽음으로 남기 위해서는 태산보다도 무거운 삶을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사마천이라는 지식인이 당대 그 시대가 그 자신에게 지어진 책임감을 회피하지 않고 억울하게 반역죄를 뒤집어 쓰고도 역사책을 남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성기를 자르는, 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용어로 말씀을 드리자면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온몸으로 실천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생사관에 대한 성찰, 이런 것도 이 책을 읽고 알아야 될 필요성 가운데 하나로 꼽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좀 속물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FOB에 대한 동경심이 누구나 있지 않습니까? 저 FOB가 뭐냐 그러면요. F로 시작되는 단어, O로 시작되는 단어, B로 시작되는 단어입니다. F는 first를 얘기합니다. 최초. 최초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아마 경험하는 경우들이 많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뭐 나날이 전부 다 처음 아니겠습니까? 그죠? 사마천 사기는 최초가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그죠? 최초의 책이다. 최초의 통사다. 최초의 3000년 통사다. 역사상 최초로 저자가 자기 책에 서문을 쓴 사람이기도 하다. 최초로 처음으로 자기의 책의 글자 수를 밝힌 사람이다. 뭐 최초는 무지하게 많습니다. 사마천 사기에 붙은 최초는, first는. 거기에 대한, 이게 최초의 책이라니까 읽어보고 싶은 그런 속된 마음이 있죠. 그죠? 그 다음 O는 only입니다. 유일함. 유일함도 많습니다. 사마천 사기에는. 그죠? 그 다음 B가 중요하죠. best입니다. 최고의 책이다. 그죠? 그러니까 최초이자 유일하자 최고의 책을 읽고 싶어 하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심리 가운데서 가장 보편적이고 충분히 이해할 만한 심리이긴 합니다만, 사마천 사기는 바로 이 FOB를 모두 갖춘 책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처음 말씀드린 대로 조선열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대사의 여러 가지 미묘한 문제, 특히 일제시대 때 식민사학이 남겨놓은 여러 가지 문제점과 논쟁점과 그 다음에 왜곡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조선열전에 들어있다라는 게 32년 동안 제가 사마천 사기를 공부한 제 입장에서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제 일상사는 크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완역 작업입니다. 제가 세상을 뜨기 전까지 이 작업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년 동안 12권 가운데 이제 4권이 나왔기 때문에 좀 오래 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앞에 작업해 놓은 부분들의 기반이 있기 때문에 아마 뒷작업은 훨씬 더 쉽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완역을 끝내는 일이 제 일이고요. 그래서 매일 조금씩 거르지 않고 현재 완역 작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완역을 위해서 중국을 다니는 게 또 하나의 제 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약 150차례 가까이 중국을 다니고 있고요. 앞으로 코로나 때문에 지금 현재 중국 탐방이 이제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상황이 좋아지면은 열전 번역을 위해서 현재 답사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계속 중국을 다니고 있고요. 세 번째는 사마천 사기하고 관계되어 있는 이제 강의죠.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거의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대중 강의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마천과 사기를 좀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마천과 사기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마천과 사기를 읽어야 될 필요성 가운데 하나는 중국과 중국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텍스트 가운데 하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사마천이 사기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 그러면 높은 자리에 있거나 높은 벼슬을 가지고 있거나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부를 누리고 있는 사람은 그 권력과 부에 걸맞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춘추시대 때 정나라의 재상을 지냈던 정자산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사마천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나는 배운 다음 벼슬한다 소리는 들어봤지만 벼슬한 다음에 배운다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다라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즉 사람이 된 다음에 벼슬을 해야만이 그 사람이 그 권력과 부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지, 사람이 되지 못하고 권력과 부를 가지게 되면 백성들을 해치고 사리사욕을 채우고 탐욕을 채우는 탐관오리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정자산의 입을 빌려가지고 사마천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운 다음 벼슬을 해야지, 벼슬한 다음 배운다는 말은 내가 들어보지 못했다. 그뿐만 아니라 군인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제왕들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수많은 보통 사람들을 통해서 사마천은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고귀한 만큼 책임과 의무를 다해라. 그리고 고귀하지는 않지만 권력도 없고 부도 없지만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 고귀한 사람이 된다. 이게 사마천이 열전 70편을 통해 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사마천과 사기는, 특히 사기는 52만 6,500자는 사마천의 피를 먹고 탄생한 역사책입니다. 인간의 본질을 통찰하고 나 자신이 지금 잘 살고 있는가를 되돌아보게 만들어주는 절대 역사서 사기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한번 같이 안내해서 여행을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같이 한번 여행을 떠나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여러분들에게 빨리 완역 작업을 끝내서 세가 2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이 자리에서 완역 작업을 좀 더 빨리 끝내서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대면을 하든 비대면을 하든지 간에 사마천과 사기의 세계를 같이 한번 여행을 해보길 간절히 바람하지 않습니다. 시간, 그다음에 여러분들 소중한 공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